이명석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 하노이 네네. 아침에 길도 많이 막혀고 네. 또 사실은 오전 10시 또 바로 넘어서 네네. 강의가 있으신 걸로 제가 알고 네네. 있는데 오늘 먼 길 찾아오시느라고 저는 이제 시골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비가 많이 막히는 건 막혀갖고. 없었는데 네. 네, 그래도 오랜만에 시골을 예. 좋아하니까요. 네. 시골 구경도 하고 오히려 좀 좋았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타운 시티 보이신데 어떻게 그렇죠. 또 이 제가. 예. 근데 이제 뭐 시골을 좋아하십니까? 예. 근데 저도 이제 하노이 온 지 한 1년 반 정도 됐고요. 예, 예. 근데 시내 쪽에만 있어서 네. 이렇게 뭐 구경할 시간이 없었는데 네. 이 이제 스튜디오 오는 길에 네. 이 외곽으로 도는 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좋았습니다. 네. 그렇지만 아침 촬영은 아닌 것 같아요, 박사님. 저도 어제도 술을 먹어서 목이 잠겨서 죄송합니다. 네네. 이거. 이게 괜찮습니다. 오늘 멋지신데요. 모자를 제가 이제 오늘 써봤어요. 어제 와이프 네. 사오라고 해갖고 한번 근데 너무 잘 어울리세요. 너무 이 머리가 밋밋해갖고 네, 괜찮으신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저기 이 교수님은 제가 하노이에서 알고 있는 한 네네. 하노이에서 한국의 그 엔터테인먼트와 비즈니스 뭐랄까 저기 쇼비즈니스. 비즈니스 네네. 쪽에 그 강의도 많이 하시고 네네. 가장 활동도 활발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분야는 사실 전 잘 모르는 분야예요. 네네. 모르는 분야인데 우리 그 많은 분들이 관심이 당연히 있을 거기 때문에 네. 제가 모셨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뭐 네. 저는 일단 이제 안무 감독을 한국에서 오래 했고 이제 연출로 도른 지는 한 9년 정도 됐고요. 이제 뭐 미스 코리아라든지 네. 아니면 미스터 인터내셔널 이제 네. 국제 대회, 남자 미녀 대회, 미남 대회 뭐 이런 거를 많이 하고요. 근데 또 사실은 순수 예술이라고 하죠. 순수 무대, 뭐 오페라 무대라든지 오케스트라랑 이제 무용이랑 함께하는 무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만들고 있는 이제 이명석 감독입니다. 네, 감독님, 네. 교수님이자 감독님이십니다. 네. 근데 이제 하노이에 넘어오게 된 이유는 이제 어떤 그 K-팝 관련된 춤을 이제 전공이 저는 무용이거든요. 네. 근데 원래는 컨템퍼러리 댄스라고 해서 좀 발레를 기본으로 한 예, 알아요. 무대 이제 춤을 가르치러 왔는데 이쪽은 아직은 그래도 이렇게 발레의 군은 많아요. 인더스트리가 많은데 근데 이 컨템퍼러리 장르는 아직은 이렇게 제가 많이 이렇게 니즈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오히려 K-팝 혹은 이제 한국 그 K-팝 무용이라든지 이제 얼반 댄스라든지 요런 쪽 아이돌들을 원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강의는 이제 그쪽으로 하고 있고 이제 이런 그 외의 수업 같은 경우는 공연 관련된 일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걸 많이 주로 하고 있죠. 하기야 뭐 보니까 제 환자 중에도 여기 발레리나들도 오는데 네네. 뭐 제가 이제 그분들이 뭐 컨템포러리 같은 거 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네. 물론 이제 이런 무용단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뭐 다낭에 무용단이 있고 뭐 이쪽 공연단들 뭐 이런 단독에서 워크샵을 의뢰하는 경우는 있었어요. 네. 대학에서도 컨템포러를 가르치고 있고. 네. 근데 이제 제가 속해 있는 대학 같은 경우는 조금 아직은 시작 단계라서 그런지 몰라도 어디 대학에 현재 계신지 아마 저는,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하노이에 있는 인터내셔널 칼리지 오브 아트라고 해서 네. 뭐 뮤직, 드라마, 그다음에 댄스, 그다음 뭐 패션까지. 네. 한국으로 하면은 예술국제대학 이렇게 네네네. 번역이 될 수 예술대죠. 있겠네요. 예술대학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근데 사실은 그 이 교수님 분야가 저희 그 피부 미용 성형 분야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뭐 무용을 아니면 춤을 가리키는 이제 아이돌을 만드는 연예인을 만드는 이제 만드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네. 뭐 그다음에 공장장이십니다. 마스터죠. 마스터. 근데 네. 이제 스승님. 그런 이제 친구들 이제 일반 순수 무용을 가리킬 때는 사실 좀 뭐 덜하지만 저희는 이제 외형적인 것들을 이제 뭐 미녀 대회, 미스 코리아라든지 혹은 요즘에는 미스 코리아도 사실은 성형을 인정하거든요. 그렇죠. 한국에서도 그렇고 자연스럽게. 올 이제 요번 달에 예선도 또 치러야 되고 해서 네. 전 한국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연예인들 쪽 연예인을 이제 하고 싶은 친구들이 많잖아요. 네네. 하노이도.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을 때문이라도 아마 뷰티 쪽에 제가 문외 아니면 사실은 이제 외형적인 거를 못 만져주죠. 예. 그래서 그렇죠. 조금 네. 아무래도 되게 연관이 많죠, 박사님이랑. 그래서 더욱더 자주 뵈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습니까? 이 시장이 그 제가 판단하기에
이 베트남이 중국을 따라가잖아요. 네, 따라가는데 중국을 한번 슉 했다가 이제 요즘 좀 어떤지 모르겠고 베트남도 제가 볼 때 제 친구들도 베트남 친구들도 이쪽에 친구들이 있는데 많이 이렇게 커가면서 재미도 보고 하더라고요. 네네. 먼저 뮤직이 크고 네네. 그다음에 문화가 제가 보기에는 크죠. 예, 그다음에 문화가 따라오는 것 같은데 어떠실지요? 사실 중국이 성장할 때는 저는 한국에 있었고요. 아. 네, 중국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자 아이돌 그룹이라든지 이런 친구들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보내준다든지 이런 경우는 있었고요. 네. 사실 중국 시장에서 섭외가 있었어요. 네. 초창기에. 네. 근데 저는 그때는 이제 한국에서 활동이 더 나았다고 생각했고 중국은 좀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너무 커서 네. 그런지 몰라도. 네네. 근데 이제 베트남의 정보를 저는 많이 듣고 오진 못했었는데 네. 와 보니 네. 정말 핫하더라고요. 핫하고 그렇죠. 네. 또 이제 문화적인 것도 중국을 따라가는 것처럼 지금 생각하시는 맞는 말씀이신 거고 네. 그렇지만 또 현장 이게 하노이 현장에 이게 베트남 현장에 있다 보니까 네. 따라가는 것도 있고 또 특색 있는 것도 있고 어떤 특색이 중국 사실 베트남인들이 중국인을 되게 싫어하는데요. 아 그렇죠. 예, 굉장히 싫어하는데 저도 또 들었어요. 고유의 특성이 있지요. 베트남의 어떤 그 문화가 좀 성격이랄- 비슷하다라고 네. 제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 볼 예. 때는 좀 초창기에 있었는데 있으면 있을수록 조금 다른 면이 느껴지고요. 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확 다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저도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제 장르에서 봤을 때는 제가 베트남 친구들을 가리키면서 느낀 건 네. 중국 친구들이 못한다는 아닌데 이 베트남 친구들이 조금 디테일을 한국 사람처럼 많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춤에 있어서도 말하자면 이제 움직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춤인지 살짝 뭐 예를 들어서 보여주시면. 뭐 이렇게 해서 네. 뭐 이렇게 해서 뭐 원, 투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룹을 탄다. 근데 중국 친구들도 잘하고 다 잘하지만 이렇게 약간 손 동작 아니면 이렇게 완전 디테일 같은 것 되게 세밀한 비슷하게. 예. 것들. 근데 물론 이제 연습을 요즘에 이제 이 유튜브나 미디어가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보면서 연습을 많이 해서 아마도 조금 다른 걸까 아니면 국민성일까 그거는 이제 제가 좀 더 지켜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하기사 뭐 저희 분야에 있어서도 보면은 잘 따라합니다. 네네. 근데 그러나 베트남인들이 잘 따라오되 100%까지 끝까지 따라오느냐는 제가 보기엔 약간은 저희 분야에서 의문인데. 저희도요. 왜냐하면은 그렇죠. 저희는 이제 전문가 반 혹은 이 전문가가 되기까지는 한 10년을 바라보는데 저희 나라는 이제 이게 베이직을 떠나서 근데 이 친구들은 조금 빠르게 내가 된 것 같은 그런 조금 급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분야도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1년 코스라고 가정하면은 네네. 1년은 진짜 그 뭐 뼈 빠지게 배워야 되는데 한 3개월 배우고 나서는 지네들 생각에 다 배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교수님들이라든지 이렇게 전문가분들이 많으시긴 해요, 사실. 그게 안타까운 부분이죠. 조금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데, 근데 그거는 아마도 이게 어떤 이 체제나 이런 이 역사적인 부분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그런 영향을 주려고 좀 저희가 또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 이렇게 첫 번째 모셨습니다만은 네네. 자주 뵐 텐데 네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려 보니까 이 교수님 또 감독님 또 네네. 마스터님 이 분야는 그 이 시각적인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죠? 네네. 제가 보는 거 네네. 시청자들에게도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생각을 미처 못했고 말씀드려 보니까 무슨 강의 내용이라든지 또는 공연 모습이라든지 이런 네네. 것들도 나중에 이렇게 비디오 같은 거 혹시 주시면은 네네네. 자료 뭐 있으면 소개를 네네. 아, 같이 하는 저는 것이 좋죠. 아마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게 하고 이 시청자분들은 이게 언어가 베트남어가 아니라 한국어다 보니까 아마 네네.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이쪽에 베트남 시장에 있는 분들이 네. 또 이 교수님 강의 보고 이제 말씀 듣고 연락도 아마 혹시 많이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소개를 좀 그 이쪽에 대해서 뭐 일단 저는 이제 MSTV 명쌤TV라고 저도 유튜버를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제 여태까지 했던 거는 이쪽에 와서 생활했던 이제 명쌤 뭐 까칠한 명쌤의 하노이 라이프라고 쳐보시면 나오는데요. 이제 그 외에 이제 박사님이랑 이제 뭐 뷰티 프로그램이라든지 뷰티 관련된 그다음에 어떤 그런 박사님 전문적인 분야에서 제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촬영도 사실 계획 중이시잖아요. 예, 방송이랑.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이쪽에 한국 분들 나오셔서 어떤 정보가 있을까를 사실은 계획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뭐 만약에 뭐 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이런다면 저는 당연히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일 것이고 박사님도 계시고 저만 있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또 이쪽에 나와서 이제 쇼 비즈니스라든지 아니면 시스템 감독님들 어제도 이제 쇼 때문에 통화를 했는데 뭐 하노이 진출이 어떻게 됩니까? 아니면 베트남을 진출했을 때 어떻습니까? 했을 때 저는 너무 좋은 기회라고 사실은 보고요. 물론 오셔서 여기도 네트워크가 먼저 형성이 되어져 있는 게 사실 중요하지만 예전에 비해 이제 기술적인 어떤 내가 조금 좋은 장비로 승부를 봐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오셔서 직접 좀 지내보시면 금방 답을 찾으실 수 있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그 교수님 말씀 저도 동감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의료 분야도 네네. 아니 여기 그 제가 먼저 의사로 와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으니까 저희 뭐 선후배라든지 친구들이 네네. 오고 싶어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전화만 하는 거예요. 전화만 하면 가도 되냐 이딴 소리만 하고 하루에 한 있고 10번 받아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네네네네네. 받는데 찾아오기도 하고. 근데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직접 와라. 그리고 뭐 이렇게 불안 갖지 말고 일단 네네. 몸으로 부딪혀봐야지 네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거든요. 맞아요. 네. 뭐 방송국 관계되신 분들도 만약에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고 뭐 네트워크 관련된 쇼, 뭐 공연계라든지 아니면 혹은 또 전통 순수 문화 예술 쪽도 사실은 니즈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얼마 전에도 오페라단 쪽에서 연락이 와서 공연을 만드는데 하노이 오페라단이요. 네네네 그쪽 관련된 분들도 있고 근데 물론 이제 이쪽에서 생활이나 단가 부분이나 어떤 이런 금액적인 부분이 조금 그 개런티가 안 맞아서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안 맞을 들었어요. 수 있어요. 안 맞을 수 있으니까 뭐 조금 그렇지만 전문가분들은 또 그런 것들을 인정해서 책정해 주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시장 조사를 해보러 놀러 온다 생각하시고 직접 오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좋은. 하노이 오시면은 네네네. 이 교수님 딱 연락하셔서 나중에 정보 다 드릴 겁니다. 저희가. 네네. 여기 이 자질은 그럼 충분히 있다고 보고, 네. 네네. 물론 시장도 이제 있다고 보고, 시장도 네. 있고 자질도 있지만 이제 물론 처음에는 활동을 해야 되니까 네. 이제 개런티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런티가 안 맞아서 해결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아마 있을 거고 네. 뭐 그 다음에 아직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볼 때는 뭐 어떤 분들은 30년 전이다, 20년 전이다 말씀을 하시는데 분야마다 그게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분야는 조금 더 저희 옛날처럼 네. 보이고 어떤 분야는 생각보다 되게 많이 발전돼 있고 그래서 어떤 장르에 따라서 달라지시니까 이게 예. 균등하게 발전을 못하고 이게 들쑥날쑥하군요. 아마도 그거는 매체 발전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물론 저희 나라랑 체제도 다르고 저희 때는 핸드폰이 이렇게 스마트폰이 발달이 안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보가 일단 많다 보니까 빠르게 발전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곳은 뭐 예를 들어서 제 장르 같은 경우는 아무리 빠르게 발전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시겠지만 보고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직접 누구한테 배워야죠. 배워야 사사를 되는 것들이 받아야 있기 되는 때문에 건데. 그런 부분들만 조금 아신다면 내 장르가 어떤 장르일까를 대입해 보시면 아마 감이 오시지 않을까. 단순하게 경제 지표로만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이게 같아요. 겉으로 베트남이라는 데가 보면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하고 네네. 실제로 진행되는 거하고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서 네. 맞아요. 너무 큰 차이가 있고 또 지역마다 돈을 좀 아낄 수 있는 곳이 있고 사실 생활하면서 어떤 곳은 뭐 아시잖아요. 한국 분들이 있는 곳이 늘 단가가 높은 여기 곳. 하노이 뭐 생활비도 네네. 한국에 못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저는 물론 이제 외국 분들이 많이 사는 서호 쪽이라는 지역을 살고 있는데 제일 좋은 데 사십니다. 제일 비싼데. 그렇지만 한국 분들이 사는 곳보다는 안 비싸다는 점. 아 그렇습니까? 네네네. 몰랐는데요 저는. 네네. 그 네, 지역이 그런 거 제일 살아봐야 좋은데. 아는 거죠. 네네. 예. 저도 저기 약간 떨어진데 네. 여기 이 지역만이고 완전 큰 땅을 사셔가지고 사신다는 얘기가 소문이 있어요. 그런 게 아닌가요? 전혀 사실과는 사실무근인가요? 배치되는 부분입니다. 예. 솔직히 제가 말씀 듣다 보니까 이 공연 쪽도 사실은 뭐 한국 대사관 이런 데서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큰 행사도 하고 하는데 네네네. 그런데 교수님 같은 분이 참여하시면은 더 그게 맨날 보니까 몇 년 식사하는 게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예를 들면 제 기준에 나누면 행사와 공연은 다르거든요. 근데 행사를 제가 공연처럼 만든 감독이라 한국에서 조금 잘 됐었고 두 개를 이렇게 믹서 네네, 왜냐하면 이제 이런 퓨전으로. 오디언스, 그러니까 대중들이 봤을 때, 관객분들이 봤을 때 행사도 사실 어떤 감동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 행사로서만 끝내지 말고, 근데 이제 뭐 이벤트 행사가 아니라 진짜 감동이 있는 네, 어떤 그 부분에 공연으로. 조금 더 그런 게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연출로서 추구하는 점인데, 뭐 얼마 전에 이제 한국 문화부도 있잖아요, 이 나라에, 이곳에 저희 한국문화원 그런 곳에서도 이제 가서 회의도 그 하고. 한국문화원에 바로 그 이영석 교수님 같은 분, 이영기 교수님 같은 분 그렇게 활동하고. 네, 예, 그분도 제가 처음에 초창기부터 알게 된 분이시고 네. 지금은 이제 여자분으로 문화원장이 바뀌셨잖아요. 그래서 그분 뵙고 뭐 한국에서 또 공연을 하겠다고 많이 오셔요. 오셔서 의뢰를 하시고 찾아봐 주시고 하는데 뭐 많은 분들이 오시는 만큼 조금 특색이 있는 것만 있다면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이제 공연 관계자들이 이제 힘들어 하시는데 뭐 특색이 있는 거를 저처럼 잘 만들어줄 사람을 그렇습니다. 찾아보시면 제일 중요한 말씀. 예를 들면 그렇죠 그렇다는 거죠. 네, 예. 사실입니다. 네네.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제가 모시는 패널들은 다 뭐 제가 검증을 충분히 하고 모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실제로 여기서 유명하시고요. 여기 근데 비스트 베트남도 그 네, 미스 많이 베트남. 그 저기 참여하시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오히려 심사. 저는 이쪽에 와가지고요 미스 코리아 감독 출신이다 보니까 네. 그 미스 베트남 뭐 이 나라에서 하는 베트남 쪽 말고 여기는 또 미녀대가 많아요. 많죠. 근데 이제 음악대학교라고 해서 한번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교육이랑 심사를 해줬었는데 교육할 때 기억이 나요. 그 친구들은 사실 저희 나라 옛날처럼 모든 준비를 스스로 해요. 스스로. 요즘 대한민국 한국 코디도 미녀들, 한국 미녀들은 이 관계자들이 다 해주거든요. 그렇죠. 무대를 올려주는 것까지. 근데 여기는 자기 스스로 준비를 하고 자기 스스로 댄서들도 불러서 무대를 준비하고도 하고. 자기가요. 물론 이제 퀄리티가 좀 제가 볼 때는 그렇지만 그렇죠. 그래도 그 준비성 같은 경우는 최고. 네. 사실은 국제 대회 미녀대 유니버스 뭐 이런 네. 거 이제 한국에서 하는 대회 말고 나가서 보면 그거 사실은 각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 준비를 해가는 게 맞거든요. 네. 네, 이 나라는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열정적이지만은 네, 열정적이죠. 조직적이지 못해서 그런 면에 있어서 이 교수님 같은 분들이 좀 많이 도움을 주면은 이 네네. 업그레이드가 쫙 올라가겠네요. 네, 아마도 그렇죠. 네. 뭐 제가 조금 그쪽에서 물론 이제 움직임을 공부했던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이제 여러 장르에 몸을 담고 있다 보니까 이 친구가 무대에서 어떤 거를 하면은 진감일까, 좋은 제 1등일 건가를 아는 게 있겠죠. 그렇죠. 저는. 예측이 가능했죠. 움직임을 보면은 바디에. 네. 제가 뭐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취미 생활로 이제 저도 이제 몸 관리를 해야 되니까 나이가 네네. 점점 먹으니까 저는 이제 주로 테니스를 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시간 틈틈이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 볼 때 가장 이 뇌가 젊은 게 최고거든요. 보니까 젊으시죠. 마스크가 교수님 젊으신데 마스크가 탱탱하신데 제가 보기에는 그 이 뇌가 젊어지려면은 이 바디를 자꾸 전신적으로 골고루 움직여주고 또 새로운 동작을 자꾸 몸에 해야만 뇌가 자극이 돼서 젊어지거든요. 이게 네네네. 뇌 마사지인데 뇌 마사지. 그런데 저희 같은 좀 이렇게 50 넘고 60 넘은 사람들도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좀 동작을 배울 수 있는 댄스 같은 거를 해서 할 그런 게 사실은 그 예전에 제 한국에서 여기 베트남 오기 전에 제 친구들 많이 그런 거 배웠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운동 청담동 개념으로 춤을 많이 배우시죠. 예, 스포츠 댄스 같은 건 청담동이 많이 했었잖아요. 네네. 이게 매니퍼 가기도 했었는데, 근데 그러다가 베트남 오늘 덜컥 오느라고 제가 못했는데 그런 거 여기서 하셔도 아마 굉장히 인기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티칭을 되게 일찍 했어요. 네. 그러니까 학교로 전화를 하기 전에 이미 이제 전문가 수료를 해서 네. 25살부터 티칭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래 안 보이지만 그럼 몇 년 되셨죠 그러면? 꼭 계산을 해야 이건 되는 나이가 거죠. 근데 아 괜찮아요. 피하고. 그쵸 그쵸 20년까지는 아니고 하셨군요. 네, 그럼요. 전문대로.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춤으로 관련된 거 그다음에 운동 관련된 부분을 좀 좋아하고 했었어요. 체육 전문 자격증도 있고 네. 무용만 있는 게 아니라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쪽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하면 건강하다는 알아요. 그렇지만 제가 그쪽으로 계속 가고 싶은 마음보다는 좀 패션 쪽이나 혹은 뷰티 그다음에 네. 이렇게 공연 쪽에 저는 이제 그쵸. 더 치중을 하고 있는 중이고. 고기 교수님의 재능과 어떤 그런 탤런트를 볼 때는 이쪽으로 하시는 것이 더 굉장히 시장의 파급력이 크죠. 네. 그래서 만약에 저는 사실은 저도 이렇게 음주와 가물을 너무 좋아하는 왜 고성사는 아직 모르겠지만 젊으시니까. 그렇진 않고요. 예. 그런데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예전에는 매일 수업이 있었으니까 네. 이제 제가 스스로 땀이 나는 거를 이제 뭐 생각 안 했는데 지금은 저는 따로 또 짐을 다니기도 하고 더 이제 저는 오히려 이 몸 무게보다는 이 쉐입을 생각을 많이 하고요. 내가 볼륨 이런 너무 이런 뭐 예를 들어서 거보다는 내가 하체가 너무 라인. 얇아졌나? 뭐 이런 걸 점검을 하죠. 네. 저도 발레를 기본으로 좀 했기 때문에 이 쉐입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은 지금 박사님 같은 경우도 봤을 때는 건강해 보이세요. 왜냐면 운동을 테니스를 하고 운동을 많이 하니까. 네네. 그런데 근데 그거를 피곤해요, 만약에 몸. 몸무게로만 봤을 때는 안 되시고 그 다음에 제일 좋은 운동은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은 습관은 내가 뭔가를 막 해서 30분 정도만 해도 땀이 안에서 나는 땀 그거를 하시면 안에서. 암 예방이 되시고 심부열을 올려서. 네네네. 네. 제가 자주 잘하는 게 그거죠. 제가 목적으로 두고 있는 거는. 아주 진짜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이 그 밖에서 이렇게 보통 땀 낸다, 사우나 가서 그런 거 말고 네네. 운동을 하든지 뭘 해서 이 심부 온도가 한 1도 내지 2도 올라가게 돼서 네. 전신적으로 땀이 나게 되는 운동을 네네. 하게 될 경우에는 무슨 운동이든지 간에 테니스든 뭐 헬스든 뭐 그럼요. 짐이든 춤이든 스포츠 댄스든 무용이든 그렇게 되면은 암 예방이 되는 것이 1, 2도 올라갈 때 심부 온도가 암세포 다 죽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모델 차승원 씨가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 저는 되게 기억에 남는 게 누구죠, 그분이? 모델 차승원 씨 있어요. 지금 네. 연기자로 박사님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운동은 시간 내서 하는 게 아니다. 네. 운동은 기본인 거다라고 생활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내가 그렇게 살아봤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땀이 나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왜냐면 옷을 다 입으면 네. 땀 내기 싫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저기서는 하루 특히 더우니까 하루 종일 땀을 질질 흘리면서 당긴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거 스포츠 지금 하나 더 갖고 다녀 오후에 또 갈아입고. 좋으신 습관이신 네. 거죠. 의외로 걸어 다니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빨리 걷는 게 운동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희 가족들도 많이 물어보죠. 제가 전문가 같으니까 뭐 전문가십니다. 어떻게 운동하면 좋을까. 빨리 걷는다. 네. 천천히 걷죠. 네네. 좀 천천히 워밍업을 하다가 빠르게 좀 걸어보면 그다음에 걸을 때 자세가 사실 있는데 이제 운동 방송으로 저희가 나중에 말씀. 나중에 오늘은 패스하겠습니다. 네네네. 그렇죠. 네. 그러면 오늘 또 첫 번째이고 오늘은 소개하는 자리고요. 네네. 그래서 두 번째는 저희가 좀 컨텐츠 준비하고 해서 네네. 하는 오늘 인사하는 자리로 하다 보니까 오늘 교수님 바로 강의 있으세요. 그래서 아마 늦으셨죠 벌써 그죠 조금? 괜찮습니다. 마스터하기 때문에. 당연히 또 박사님이랑 촬영이 너무 재밌고 저는 사실 이렇게 재밌을 줄 몰랐어요. 그렇습니까? 예. 왜냐면 오늘 날씨가 또 비가 자주 오긴 하지만 이렇게 막 천둥 번개가 치는 날은 저 하늘 나서 처음 봤거든요. 예. 하기야 오늘 아침부터 비가 엄청 왔죠. 그러니까요. 시원하게. 네네. 어쨌든 저도 좋은 기회였고요.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네, 반갑습니다. 네.